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오늘은 광고로 배우는 중국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어 다시 한번 읽고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성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国无常强 无常弱 国无常强 无常弱 이건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영원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 영원한 곳은 없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섯 번째 성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성어 관련된 광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뭐라고 했죠? 늘 작은 일만 주어진다고 불평하는 그대에게 이사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河海不择细流河海不择细流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큰 강과 바다는 큰 물, 작은 물을 가려받지 않는다. 큰 강과 바다는 큰 물, 작은 물을 가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큰 인물은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사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는 중국 진나라 법과의 정치가이자 진나라의 진시황제를 쫓아서 분서갱유를 단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획기적인 정치를 추진했습니다. 이사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한비자와 함께 순자의 제자였었죠. 그리고 한비자와 이사는 서로 동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비자를 진시황제에게 소개시켜줬지만 한비자의 뛰어난 능력을 질투하여서 한비자를 죽이라고 얘기한 인물이 바로 이사였죠. 한비자는 이사라는 친구를 잘못 뒀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사. 그럼 이번에는 이사가 어떤 인물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쟁이 일으켰던 가장 나쁜 짓 중 하나가 분서갱유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분서갱유는 무슨 뜻이죠? 서적을 불태우고요. 갱유는 유학자들을 묻었다라는 뜻이죠. 여기 나와서도 대부분이 유학과 관련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유학과 관련된 책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다 불질렀고요. 유학자를 묻었다고 하지만 유학자는 일부였고 대부분은 방술사.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이전 시간에 4대 발명품 중에 화약과 관련해 가지고 그 화약을 만든 이유가 오래 살기 위한 단약을 만들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것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방상술사입니다. 방상술사들이 많이 묻혔고 그 중에 이제 유학자들도 묻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세계 곳곳에 방상술사들을 이제 파견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이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많은 돈과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실제로 불로초는 존재하지 않는 약초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 진시황제를 욕하는 말들을 많이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방상술사라는 것에 크게 분노를 해서 이 방상술사들을 대부분 묻습니다. 그때 이제 유학자들이 진시황제를 비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학자들도 같이 묻은 겁니다. 여하튼 분서갱유라는 행위는 진시황제에 있어서 가장 나쁜 일이었고요. 그걸 부추긴 사람이 바로 이사였습니다. 그럼 이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진시황제를 쫓아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할 수 있게끔 큰 업적을 세웠는데 이사의 말로도 한비자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로가 끔찍합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진시황제가 그러니까 전국을 순시하던 중에 병사를 합니다. 병사를 하니까 그럼 그 밑에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진시황제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호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부소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소가 큰 아들이고 호해가 둘째 아들인데요. 호해는 좀 멍청한 편이었고요. 부소는 굉장히 강직하고 청렴하고 그래서 진시황제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를 일으켰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해서 아버지인 진시황제의 눈밖에 나서 북방지방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만리장성을 지키면서 유목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변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시황제가 죽을 때쯤 되자, 이제 병사게끔 되자 아무래도 둘째 아들인 호해보단 첫째 아들인 부소가 왕위를 물려받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유서를 남깁니다. 근데 진시황제 바로 옆에는 조고라는 황관이 있었는데요. 이 조고가 진시황제 이후에 부소가 만일 왕위에 오르게 되면 본인의 지위가 좀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고가 호해한테 가서 좀 유언장을 고쳐서 부소가 아닌 호해가 왕위에 오르게 하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본인보다는 이 형이 왕위에 오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하고요. 계속해서 조고가 호해에게 그러지 말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유서를 좀 고치자라고 얘기를 하자, 결국엔 이사에게 허락을 받으면은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고가 다시 이제 이사한테 가는데요. 이사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는데, 조고가 만일 부소가 왕위에 오르면 분소경유를 단행한 이사 본인도 그 지위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사도 어쩔 수 없이 조고 호해와 함께 유언장을 고치게 됩니다. 어떻게 고치게 되냐면요, 왕위는 둘째 아들 호해에게 물려주고요, 부소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불효자이기 때문에 자결하라라고 유언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자결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믿고 따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소는 굉장히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 듣고 자결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호해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조고랑 이사가 호해 옆에서 쉽게 얘기하면 국정농단을 많이 행하는데, 근데 국정농단을 둘이 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고와 이사 사이에 파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고가 이사를 나중에 내치려고 하게 되고 결국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사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도 역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조고도 나중에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요 조고와 호해와 관련돼서 성어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성어냐면 지록이마라는 성어가 바로 이 둘에서 나왔는데, 이사까지 제거를 하니까 이제 조고 입장에서는 자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기의 그 기세, 그거를 조금 확인하고 본인에게 따르지 않은 인물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인 호해에게 사슴을 주면서 말을 바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호해가 암만 멍청해도 말과 사슴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조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슴입니까? 말이지. 다른 신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호해가 물어봐서 말이라고 한 사람과 사슴이라고 한 사람을 좀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조고는 그때 사슴이라고 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고의 말만 따르는 신하들만 남았고요. 그렇게 호해는 조고의 꼭두각시가 돼서 왕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진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황하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광고 속에 나왔던 후커 폭포인데요. 일단 황하는 황하의 하류 지역은 이제 중원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다 물이 노란데, 그 이유는 상류 중류에서 황토고원을 통해서 많은 황토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이 노란 거지 물이 더러운 건 아닙니다. 또한 요 황하 주변으로 과거 역대 왕조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 한 장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쪽이 황하, 이쪽이 양쯔강이고요. 북부 지방을 대표하는 강은 황허, 남쪽 지방을 대표하는 강은 양쯔강. 근데 중국에서는 양쯔강을 장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강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들 선생님 수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Bye.